이준석 스나이퍼 저격수인데 김영윤 폴리티코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준석을 스나이퍼하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네. 정진석에 대한 판결이 엉망진창으로 나왔죠. 그렇죠. 이거는. 이거 가지고 우리 와이프도 화가 나가지고 난리를 치대 텔레비 보다가 뉴스 보다가. 그러니까 그 뭐 김명수 사법부에서 이미 이 사법 체계가 엉망이 됐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하다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 85년생이에요. 생각보다. 판사가? 네, 85년생. 어리네. 많이 어려요. 박병곤 판사라고 있는데 어린데 85년생. 무지막지한 판결을 내려. 그러니까 사시도 51회. 아유 애송인데 이 애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거는 20살 때 이제 개인 블로그를 찾아냈어요. 본인이 그 4월 달에 이 판결 내기, 4월 달이 아니라 판결 내기 4개월 전에, 그러니까 4월 맞죠?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하나도 안 떴어요. 근데 이제 20살 때 개인 블로그 활동한 거를 찾아냈거든요. 그렇구만요. 인물은 좋아요. 인물은 뭐 좋은데. 좋긴 뭐 좋아요. 이 인물 좋은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죠. 그냥 하는 말이죠. 이거 이상한 판결을 내리네 이 사람이. 근데 저는 조금 그래도 뭐 취수진, 이수진 나이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게 어려요. 85년생이고 38세? 40도 안 됐어요. 그다음에 사법 연수는 41기. 41기인데 한양대 법대 군 법무관을 거쳐가지고 판사로 임용됐는데 광주지법에서 수원지법,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근데 이게 확실하게 이번 판결은 누가 봐도 그 판사가 판결을 했다라기보다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노무현을 노사모. 사랑하는 노사모가 판결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도 많고 이게 감정적 판결이라는 거 누가 봐도. 판결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죠. 정치는 뭐 감정적으로 하고 대놓고 편들고 대놓고 싸우고 이건 정치지만 판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판결은 솔직히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눈 가리게 하고 한 손엔 칼, 한 손엔 저울. 그러게요. 유스티티아 그거 보면 그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 거의 뭐 그러게요. 대표적인 그런 건데 그거를 사법부에서 이렇게 이런 작용화된 사람들이 맘먹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조져놓으니까 이거 미국에서는 판사도 탄핵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대한민국은 판사복 한번 딱 입으면 본인이 옷벗을 때까지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것도 한동훈 장관이 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 왜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시제도, 사시제도가 사실 뭐 이재명도 사시 통과했죠. 박병건 이 사람도 사시 51회잖아요. 이 판사님도. 그렇게 보면 이 사시제도의 문제점은 사상 검증, 이념 검증이 없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가 봐도 그 이수진 동작구의 그럼요. 취수진 그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아니 왜냐면 여기 보니까 무서워요. 담임 교사 퇴진 운동도 했고 좌파 언론 매체 진보누리 기자로 활동도 했고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 뭐 기고도 하고 좌파의 존재 알리고 이런 사람이 판사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놓고 막 우파 운동을 세게 한 사람은 판사하면 안 되지. 그렇죠. 마찬가지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라 뭐 자기 정치적인 성향이 스며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판결을 좌지우지해버리면 그렇죠. 그거는 판사로서의 그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위치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 본인에 대한 소개를 올리는 글이에요. 그래요? 네, 20살 때 쓴 글인데. 이거 자기가 쓴 글이에요? 네, 본인이 쓴 글인데 생각해보면 요것만 쭉 읽다 보면 마지막 왜 꼬아? 이런 느낌 보면 마지막 이렇게 썼네요. 네네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려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 왜? 꽉? 그러니까. 이렇게 썼네요, 자기가. 그렇죠. 이런 분들하고 싸우면 되게 논리도 안 맞을 뿐더러 되게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과의 대화는
토론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병건 이번에 이렇게 정진석 의원을 맘먹고 6개월 때린 이 판사는 100% 이게 감정적으로 이입이 됐다. 솔직히 이 내용이 정진석 의원의 이게 반박은 사실 앞뒤 상황을 보고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의 발언의 동기가 어땠는지를 보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유무 그다음에 형량의 뭐 판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 고 박원순 시장이 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의 정치 탄압이다를 프레임을 씌우니까 정진석은 반박하는 과정에서 뭐라 하노? 그거는 정치적인 탄압으로 간 게 아니라 이래이래해서 부부싸움 끝에 간 거지라고 얘기하고 정식으로 사실 사과는 했어요. 그거를 이제 맘먹고 감정을 섞어서 이번에 이제 판결을 냈는데 사실 징역 6개월이면 의원직 박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간 건데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제가 논평도 했지만 부부싸움 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걸 정지석 의원이 그게 허위 사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안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허위 사실이지. 그렇죠. 아니 부부싸움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밝힐 수는 있을까요? 뭐 문재인 눈팅이 밤팅이 뭐 그렇죠. 이런 그렇지. 사실 그것도 그런 게 없었다고 부부싸움 안 했다. 그러니까 말로 싸움한 건 싸움이 아니다. 그렇죠. 김정숙이처럼 남편을 그냥 후드로 패야. 예? 이거 기부스 한번 하고 기부사 한번 하고 여기 한번 터지고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부부싸움 안 했다. 그러니까 정진석이가 부부싸움 했다고 한 건 허위 사실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구나. 박병석 판사. 나쁘다. 근데 이 판사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 제가 빨간 줄을 꺼놨는데 뭐 글들을 쭉 읽으면 아까 좀 전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의 마지막에 본인이 월 1만 원의 당비를 내는 민주노동당 당원이다. 민노당 당원이라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다 이렇게 그렇죠. 했네. 민노당 당원이라는 걸 자기가 아주 떳떳하게 밝히네요. 그러니까 민노당 아시죠? 민노당. 아이고, 그 이석기 통진당의 전신이잖아요. 거기에 돈을 월 10,000원을 내던 당원이었다. 저는 이게 만일에 조금 더 이제 조금 소설을 써본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간첩도 의심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또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다음 보시죠. 이게 이거를 쓴 날짜가 한 보름 전에 17대 국회의원 그것도 보름 전에 이제 기호 3번 달고 있을 때인데 이 내용을 보면 본인은 열린우리당 지지자라는 내용이 있고요. 근데 이 밑에 제가 요 칸을 둔 거를 보면 탄핵 광고 임종석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오버랩 되면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것은 투표소에서 기호 3번 지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면서 이게 그 나이 때에 저런 글을 차분하게 글 쓰는 것도 사실 무섭지만 그 본인의 지지를 정확하게 밝혔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20년 정도 지났다고 해서 자기의 뭐 사상이라든지 정치 성향이 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때가 2004년인데 이때도 판사였어요. 아니요, 이때는 이제 한양대학교 법대에 들어갔을 때. 한양대학교 재학 시절에 네. 이런 사람이었구나. 네. 어려서부터. 이 어려서부터 바로 그냥 보이는 이제 보이는 사람이었다.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좀 무섭기는 해요. 사법부가 그러네요. 이제 법의 최종 단계, 판사가 최종 단계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고, 뭐, 억울하면 뭐, 재판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건 맞는데, 그 정치 성향이 그래도 배제가 되고, 담백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번 사건만큼은 담백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진석의 6개월은 과하다. 그럼요. 이 내용이죠. 그다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한 방에 그냥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뭐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노무현 부부는 공인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판결문에 썼어요. 박병건 판사가 공인이 아니래요. 그럼 누가 공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공인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승만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공인을 폭넓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승만 명예훼손에서는 그 이제 양자 네. 아드님께서 그 드라마가 너무 왜곡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명예훼손 아니다. 공인으로서 우리가 폭넓게 판단해야 된다.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다. 해서 무죄를 선고를 무죄죠. 했거든요. 예. 근데 노무현 부분은 공인이 아니래요. 그거 이상한 거죠. 이건 고무줄 잣대 이제 엿장사 판결이다. 그렇게 나오는 그러면 거죠. 공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 됐어요. 저는 노무현 공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이 공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문재인도 공인이 아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그러면 저 경호원들 있잖아요. 60 몇 명. 경호원도 공인이 아닌데 그건 뭐하러 개인한테 경호해요. 싹 철수시키고 그 1,300만 원 세금도 안 떼고 매달 줘요. 네네네. 그거 주지 말고 각종 혜택. 공인이 아닌 사람한테 왜 국가에 돈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공인이 돼야 국가에 돈이 들어가는 거지. 잘 됐어요. 근데 지금도 노무현 그 대통령 사저에 권양숙 아직 남아 있는 거기도 사저에서 개인 경호 국가에서 돈 다 주고 경호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게 이 판사의 판결대로 간다고 하면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돈을 쓸 이런 식으로 간다 정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이제 재산을 털어야죠. 뭐 공인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 공인 아닌 사람 돈 줄 필요 없습니다. 너무 깔끔한 결론을 깔끔하게. 주셨네요. 이제 박병건 판사가 네네네. 문재인의 재산을 털었네요. 자,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노무현 명예훼손 사건에서 판사가 이렇게 나오고 정진석 측에서 또 국민의힘 측에서 또 우리 국민들 측에서 이거는 감정 섞인 판결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네. 있으니까 이 법조계에서는 이 박병곤 판사를 실드 치기 바쁜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 부분도 살짝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쇼츠에는 마지막 멘트가 혹시 판사님 이 판결도 지령받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요것도 법원에서 이 비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쉴드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개월 전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 근데 법원에서는 그거를 삭제 요청을 한 게 아니다라고 또 쉴드를 쳤는데 결국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판명이 난 거죠. 이 다음 페이지가 요약 정리를 해주는 예, 거예요. 다음에 보면요. TV조선에서는 박 판사 선고 앞두고 본인이 개인 그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예. 근데 중앙지법은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예. 근데 요게 뻥이었다. 아, 판결 선고되기 약 넉 달 전에 판사가 요청을 한 게 맞아요. 아. 그래서 이 노란 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크게 해줘봐요. 노란 칼. 예. 예. 자, 박 판사는 올해 2월 수원지법에서 중앙지법 이동했고 형사 5단독에 배치됐고 그때 이미 정진석 사건은 형사 5단독에 배당된 상태였고 올 3월 2일로 잡혀있던 정의원의 재판 첫 기일은 5월 30일로 미뤄졌고요. 박 판사 요청에 따른 법조인 대관 정보 삭제는 첫 공판이 열리기 40여일 전에 있었던 셈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보면 정진석 의원의 사건은 이제 형사 5 단독으로 배정이 된 상황에서 박병곤 판사가 여기로 배정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것도 어떤 힘의 수상하네. 작용이 있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왜 이 사람이냐고. 근데 3월 2일로 잡혀있던 재판 자체를 이 박병곤 판사가 재판 연기 신청도 했죠. 그다음에 재판 날짜 받고 지금 자기가 판결을 내리겠다는 4개월 전에 자기 정보를 싹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박병곤 판사를 이제 자객으로 투입을 했다는 의심이네. 네, 저는 날짜상으로 그죠? 네네네. 저는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그 흐름, 아름다운 흐름대로 물의 흐름대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불편한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러네요. 생각해 보는데 그 지금 이런 주변에 네. 박 판사를 알고 있는 한 판사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박 판사를 만났을 때 진보 쪽에 가까운 거 느꼈다. 그러니까 안다. 네. 이제 말을 굉장히 이제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 사람 좌파다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유시민의 말과 글을 높이 평가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유시민의 그걸 글을 알아봤지 뭐 유시민을 높이 평가하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이잖아요. 네. 또 다른 판사가 이랬대요. 학생 운동을 하고 학교 신문사 기자 역할도 했다. 그러니까 확실한 성향이 좌쪽으로 갔다라는 걸 얘기해 줬는데 이 재판을 맡았다라는 거를 들었을 때 아이고 정진석 유죄구나 라고 생각을 딱 했대요. 근데 징역 6개월은 너무 심하게 때린 거잖아요. 너무 심하게 때려서 6개월은 조금 오바다. 근데 이거 판사가 자기가 배정돼서 정진석을 딱 맡았을 때 일단 유죄는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야. 6개월은 사실 6개월은 다른 비슷한 유형의 그런 내용들하고 봤을 때도 굉장히 심한 형량을 때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법조계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100% 감정적 판단이다. 이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법조인은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안에서 김명수 사법부가 굉장히 혼탁해졌었잖아요. 그때 뭐 그런 뭐 우리 법 판사 연구에 독식하고 막 이랬을 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영장 기각 잘하는 여자 판사분 있잖아요. 그분도 성향이 굉장히 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에 한 번 판사복 입으면 못 벗는 거, 스스로 벗기 전까지는 못 뺏기는 거, 그게 문제야. 이거 수정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미국처럼 탄핵제도 반드시 그 지역의 구나 아니면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라도 탄핵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그러네요. 확실하게 이거는 필요하다. 대한민국 이제 시스템을 잡는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 아까 거기도 단독이라고 나왔잖아요. 형사 단독. 단독이라는 건 혼자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박병건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통 3명 이렇게 그렇죠. 앉아 뭐 있는데 이렇게 그죠? 아무래도 대법원조차도 뭐 그 같이들 하는데 합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지 혼자 막 처리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여러 무서워. 가지 사법 질서에 고칠 게 많네요. 네네네. 그리고 방금 그 블로그 개인 블로그 이름이 시뮬라크르 이렇게 보는 이름을 그렇게 내고 했는데 이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때로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인식되는 것. 그러니까 이 정신 세계가 어찌 보면 깊고 고독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작용화되면요 무섭지.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깊이 작용화돼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쓴 글 중에 무서운 게 이게 있어요. 본인이 판사들의 작용화를 위해서 지하당에서 본인을 침투시켰다. 물론 장난스러운 말일 수도 아니, 있지만 장난 아니에요. 저는 이건 분명히 뜻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썼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갔다. 한양대 법대를 갔다. 근데 이 이유는 법조계의 적화를 깨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본인이 선동하고 있다. 그리고 종북 내란 음모죄 여론조작이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강제 해산 내린 그 통진당 전신 민노당 당원이고 굉장히 이 사람이 무섭네요. 무서운 사람이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게 무섭다. 그리고 쫙 펴져 있다.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하실 일이 또 하나 생겼다. 그러네요. 이거 김일성 장학금 받고 정치계 공부하고서 정치계에 들어온 사람이 논란이 있었는데 야 이렇게 법조계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사법고시 붙게 하고 사법고시 전에 말하자면 포섭하고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 붙은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원이나 약점 잡아서 이제 적화하는데 뭐 도구로 이게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그 이런 게 진지전으로 이제 그 전서부터 깔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또 그런 말을 했으니까 이런 의심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하나 베일이 벗겨질 듯합니다. 네티즌 수사대들이 또 가만 안 있죠. 하나하나 또 나오면 어마어마한 게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현 폴리티코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